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전문 채널, 고퀄리티 전문 채널. 자,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물론 국토교통부도 지금 같이 이제 발표를 했지만 관계부처 지금 합동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청사진에 대한 베일을 벗었습니다. 요 소식,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알려만 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만, 중국, 뭐 일본은 뭐 좀 빼고, 뭐 일본도 넣어줍시다. 소부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다른 거는 하도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좀 그래도 좀 인정한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 부분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 부분만큼은. 자, 정부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자는 뭐냐면 향후 5년간 기업 투자 340조 원 달성을 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확대,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이게 큰 골자예요. 이걸 위해서 정부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오늘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 세미캠이라는 곳에서 바란 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게 뭐 산업통상자원부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세제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저는 요 정도면 기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세제 혜택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34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인데, 뭐 상당 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만 해도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200조 이상은 투자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선 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 용인 이 반도체 단지의 전력, 그 다음에 용수 이런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일단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국비로. 그래서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에 한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을 1.4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 40% 정도 올라가는 건데, 용적률, 건폐율은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350%면 같은 100평이면 100평 전체의 건물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층 반 정도 올릴 수 있다면 490%면 거의 5층 정도,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된 거죠. 반도체 단지 용적률이.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할 때 중대한 뭐 공익 침해 이런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 전략산업특별법을 또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설비, 그 다음에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반도체나 이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이런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에서 12%포인트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마 요거는 이제 반도체 기업 쪽에서 요청한 부분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환경 규제도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일본 수출 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이 특별 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 특별 연장근로가 64시간인데 앞으로 9월 달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이 전체 반도체 R&D에서는
이 연장 근로가 64시간까지 최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국가 어떤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52시간만 땡 하고 이제 타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그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금 국가의 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군 R&D군에서는 요건 조금 기업에 손을 좀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전문 인력,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만 있다면, 교수 인력만 있다면 인건비, 기자재, R&D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도와준다. 저는 올해부터 한 30개교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인데, 이 부분도 아마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반도체 유수 인력이라든지 전문가 이렇게 많이 아마 대학에서 아마 이제 막 땡겨 올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아마 그것도 저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부에서는 연내에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또 설립을 한다고 해요. 향후 한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또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R&D를 계속 지원을 해서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지금 점유율 확대에도 적극 정부에서 나서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전 세계 점유율이 한 3%예요. 3%. 거의 팹리스는 우리나라 물론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고, 파운드리는 그나마 점유율이 그래도 TSMC 다음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2024년에서 2030년까지 전력 반도체 여기에 한 3,500억,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에 한 5,000억, AI 반도체에 한 1조 2,500억 정도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거기에다가 설계기업이죠, 설계기업.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팹리스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지금 중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이 지금 거의 팹리스를 이 3개국이 거의 90% 이상, 90%가 뭡니까? 3개국이 거의 제가 봤을 때 99%인데, 근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팹리스 이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매 이런 것으로 해서 1조 5천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기관이 움직이면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가기 위한 지금 이제 이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고 있다, 잘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은 중국 때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해서 저는 따뜻하다, 삼성전자 들고만 가면 이제 봄날이다, 이제 끝났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